만약에 회사가 여러분의 휴가를 마음대로 줄여버린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최근에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직장인과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말 큰 대기업이랑 직원들 사이에 무려 10년이 넘는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법의 원칙 하나가 통째로 뒤집히게 됐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흐름을 쭉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현대차에서 시작된 이야기부터 과거에는 법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34년 만에 큰 판결이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는 뭐가 달라졌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였습니다. 때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현대차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관리직들의 취업 규칙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좀 있었던 거죠. 뭐냐면 월차 휴가를 없애고 연차 휴가도 최대 며칠까지라고 딱 상한선을 정해버린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한 변경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10년 뒤에 큰 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딱 드러납니다. 현대차가 당시에 영향을 받는 관리직 직원들 한 8, 90% 정도한테 개별적으로는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과반수 노조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안 받은 거죠. 바로 이 지점, 개별 동의는 받았지만 집단 동의는 없었다는 것. 이게 모든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난 30년 넘게 이런 종류의 분쟁을 사실상 지배해온 아주 중요한 법 원칙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원래는 직원들한테 불리한 규칙을 만들려면 집단 동의가 꼭 필요한데 설령 그 동의가 없었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이 정도 변경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것 같네? 라고 판단하면 그냥 통과시켜줄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예외 조항 같은 거였어요. 이 원칙의 진짜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 합리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아닌지 그 판단을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많은 경우에 회사가 이건 합리적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 불분명한 원칙에 대해서 드디어 대법원이 역사적인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려 34년입니다. 1989년에 근로기준법에 집단적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명시가 됐는데도 법원은 지난 34년 동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외를 인정해 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이 오랜 판례를 완전히 폐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이 왜 그랬을까요?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이게 뭐냐면 회사와 노동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하는 우리 헌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해도 이 중요한 절차를 건너뛰는 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낡은 원칙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새로 들어왔을까요? 정답은 훨씬 더 간단하고 또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는 판사가 합리적이네 하면 동의가 없어도 오케이였지만 이제는 그냥 안 됩니다.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그냥 무효예요. 끝. 더 이상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규칙을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이 3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첫째, 변경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고요. 둘째, 과반수 노조나 노조가 없다면 전체 직원의 과반수에게 집단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의를 얻었을 때만 비로소 그 규칙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판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거니까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아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당연히 크게 환영했죠. 한국노총의 입장을 보면 이제 힘없는 개별 노동자들을 구슬려서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동 조건을 나쁘게 만들려는 시도가 좀 사라지길 바란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 쪽에서는 걱정이 컸습니다. 한국경영총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 노동법에 너무 뻣뻣한 부분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대법원이 너무 경직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서 유감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이 하나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바로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는데도 노동자들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싫어 하고 필수적인 변경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말하자면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남겨둔 셈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노사관계의 무게추를 노동자 쪽으로 확 옮겨놓은 정말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매했던 합리성 대신에 명확한 동의라는 원칙을 세운 거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변경인데도 노동자들이 끝까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